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DAT 2급 기출문제 43회 2강으로서 실무 강의 거래자료 입력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점 정리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아래에 글 올려주시면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주네모전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스마트 프린터를 제조하는 법인 기업이네요. 법인 기업의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TAT 시험은 전산세무와 다르게 전산세무는 일반 전표 입력 따로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따로 입력해라고 문제가 구분이 되지만 우리 TAT 시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거래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은행입니다. 문제에 은행이 나오면 은행도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음이죠. 실물 전자음입니다. 어음이 놓으면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도 해줘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T 시험은 형식이 거의 매회 유사하게 출제되오니 몇 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자료 입력이네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이고요. 자동차 보험 증권입니다. 특히 DAT 시험은 이 문제들을 한 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개괄적으로 보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서 필요하신 것들 살펴보시면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문제를 대충 보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년, 월, 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정권번호가 나와 있고요. 계약일이 3월 1일입니다. 보험기간이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그러니까 1년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보전자, 계약자, 비계약자 총 보험료는 156만원이며 156만원 납부했고요. 안 낸 돈은 없습니다. 자료입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나왔네요. 이렇게 은행이 나오면 거래처로 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1일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보험료 납부했습니다. 156만원이네요. 이 정도 알 수 있고요. 자, 평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입니다. 3월 1일 생산부 차량. 여기는 의미가 있죠. 500번대임을 죄송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에 대하여 삼성화재에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냈단 말이죠. 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보험료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비용일 때는 보험료가 되고요. 그리고 자산일 때는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규 정빙 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 명세서 1, 2의 서식을 작성하시오. 공급자의 인적사항 입력은 생략하기로 할 것. 자, 실무 수행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해야 되겠죠. 어떤 거? 보험료 납부한 상. 두 번째,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여기에 작성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텐데 왜 하는지 알고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
합격 정빙수료, 즉 세금 계산서, 카드 명세서, 현금 영수증이 되겠죠.를 미수취한 경우, 받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려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서식을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메뉴에서 결산재무제표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의 각 항목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하다 보면 구분이 있는데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없을 경우는 당연히 없으니까 입력을 못하죠. 생략합니다. 이 구분은 채점 사항에 포함이 되며 누락 혹은 틀린 경우 감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요도 있습니다. 적요는 참고 사항으로 문제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적요에 보험료 납부 이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며 누락 혹은 틀린 선택의 경우에도 감점은 없다라는 거, 대부분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적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적지 않으시더라도 감점 사항은 아닙니다. 자, 문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월 1일 문제 우리가 분석이 되었고요. 이 문제 포인트는 보험료와 선급 비용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글의 내용은, 이 내용은 생산부 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산부 차량 보험료 156만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보험료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급 시 자산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보험료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말이 없다라면, 만약에 이런 말이 없다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다 보험료가 되겠죠. 그리고 자산인 경우는 반드시 조건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런 조건을 준다라는 겁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보험료죠. 보험료.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죠. 보통예금. 물론 금액은 156만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서 대변, 또는 보통예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또는 보험료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 이렇게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편한 거 하나만 선택해서 차변 대변 자리를 잡으시고요. 다음, 자,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 이렇게 은행 이름이 나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즉 99%는 거래처로 은행명이 걸린다는 거. 또 이런 게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카드사가 99% 거래처로 걸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보험료 처리와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이 가능한가요를 물어본 문제이며, 보험료는 비용일 때는 보험료, 자산일 때는 선급 비용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일반 전표가 되겠죠. 일반 전표 3월 1일이네요. 0301 월과 일은 항상 두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9번 차변은 3번입니다. 3번 보험료 521번. 물론 이 보험료를 보험이라 치시고 엔터하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거 500번째 보험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이 코드는 자주 쓰는 코드는 외워주시고 자주 쓰지 않는 코드는 외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입력 속도 때문에 그래요. 금액은 얼마였나요? 1560불. 다음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국민은행입니다. 자, 국민은행도 잘 보셔야 되겠네요. 여기에 국민은행 보통예금도 있고 국민은행 카드도 있네요. 차입금도 있고 카드도 있고 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이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잘 보시고 이렇게 비슷한 항목이 여러 개 나타나실 때는 꼭 확인을 하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0불. 자, 입력이 끝나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3월 1일 맞고요. 차변 521번 보험료, 대변 103번 보통예금에 국민은행 나와 있고요. 금액도 156만원씩 예 맞네요. 자, 이름으로써 일반전표 입력은 완벽하게 되었고요. 항상 입력이 끝나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죠. 자, 이 상황에서 전체 메뉴입니다. 눌러주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 1을 작성을 하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 1에 반영이 됩니다. 자, 이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위쪽을 보셔야 되겠죠. 보험 정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래일자는 3월 1일이었죠. 3월 1일 2020-0301 상훈이에요. 상훈은 무슨 보험사였나요?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쭉 나와 있는가? 없고 쭉 보니까 이게 밑에 한번 볼까요? 삼성화재 나와 있죠. 삼성화재. 이렇게 조금 찾는데 위쪽에 삼성화재라고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상호할 때는 일단 F2를 해봅니다. F2 안 나오죠? 안 나오면 그대로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삼성화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주 삼성회사인가요? 한번 볼까요? 주 삼성화재네요. 다시 칠게요. 주 삼성화재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이름은 없습니다. 삼성화재에 대한 인적 정보가 전혀 보이지를 않네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입력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도 나와 있지 않죠? 여기에 사업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위쪽에 다시 한번 볼까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번호는 주 네모전자에 관련된 번호이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금액은 1560불. 자, 이 구분입니다. 구분은 우리가 보험에 관련된 게 있는지 찾아봅니다. 15번, 16번, 15번 금융보험이 있네요. 16번에 보험이었죠.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으면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계정 코드는 521번 보험료죠.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드를 모르실 때는 보험료, 보험 이렇게 F2 안되면 F2죠. 보험 엔터 하면 나타나죠. 이렇게 항상 코드를 입력할 때는 F2를 입력 안되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적용은 우리가 참고사항이니까 참고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납부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 2는 작성했고요.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러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무엇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거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블록이 눌러주시면 반영이 되겠죠. 눌러주시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 건 156만원. 이렇게 화면에 한번 보시고 불러오기가 있으면 불러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대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굳이 불러오기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X 끝내겠습니다. 이때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니요 하면 저장이 안 되겠죠.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예 하셔야지만 저장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는 끝이 나게 되겠네요. 매번 출제되는 문제이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단기 매매정권 구입 및 매각이네요. 단기 매매정권입니다. 자료 유가증권 매입 관련이네요. 3월 20일 날 취득 구입을 했습니다. 종목 백세전자 300주이며 액면금액 단기 매매정권 남회사 주식에 액면가는 전혀 의미가 없죠. 무시하시면 됩니다. 주당 취득금액 15,000원 그리고 거래 수수료 2만원 줬네요. 자료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기 매매정권이 되겠죠. 상장회사인 백세전자의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금액과 거래 수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국민은행 나왔네요. 거래처로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단기 매매정권 구입하고 수수료와 함께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기 매매정권의 수수료 처리가 포인트가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살다 8% 정의해 두었습니다. 살 때 수수료는 따로 적고 팔 때 수수료는 포함해서 적고 적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상세 거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정권 450만원을 구입하고 수수료 2만원과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정권에 있어서 구입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입니다. 코드번호 잘못했네요. 전산회계에서 전산세무나 회계에서는 984번이고요. 우리 AT 시험에서는 945번입니다. 자, 나중에 한번 확인할게요. 아무튼 영업 외 비용이랍니다. 영업 외 비용이고 따로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는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그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하나 있죠. 안 그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단기 매매정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900번대 영업 외 비용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 때는 이익을 보고 팔았으면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빼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고 손해를 보고 팔았으면 손실에 단기 매매정권 처분 손실에 수수료 비용을 가산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합쳐서 단기 매매정권 수수료 처리는 살다 8%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단기 매매정권 구입 시와 판매 시 수수료 처리가 가능한가요? 즉, 이 2만원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총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나요? 452만원. 별 문제 없죠. 두 번째, 단기 매매정권 450만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음, 수수료 비용 얼마? 2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무엇을 가지고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보통예금 좋죠? 보통예금 나갔다 또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죠. 그래서 대변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왜 이것 두 개는 차변입니까? 반대팀이니까 같은 변에 적을 수는 없잖아요. 반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네요. 무슨 은행이었습니까? 국민은행이었죠. 반드시 거래처 걸어주시고 구분은 3번,
4번에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반 연표죠. 날짜는 3월 20일이네요. 0320 차빈입니다. 3번 단기 매매 정권 금액은 4500불 또 차빈이죠. 3번 수수.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대부분 수수료 비용은 831번입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이죠. 945번. 이것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831번은 영업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가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945번짜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20불.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국민은행이었죠. 보통예금 첫 번째 겁니다. 이거 차입금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4520불. 자, 확인. 3월 20일 차변 단기 매매증권과 수수료 비용. 대변 103번 보통예금과 국민은행 거래처 걸려있고요. 금액 452만원씩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 처리이며 살다 8포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약속금 발행 거래네요. 일단 파란색이니까 매입,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네요. 이것은 언뜻 보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겁니다. 왜? 부가세 관련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무튼 파란색이니까 매입입니다. 한번 볼게요. 매출 공급자가 신흥정밀이고 공급받는 자가 네모전자 우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이 되겠죠. 날짜는 04월 5일입니다. 그리고 공급가 1,500에 부가세 15,000원. 그리고 이것들 분목 수량 단가 나와 있습니다. 합계 금액은 1,650만원. 예, 맞죠? 아래쪽에 또 전자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3키를 이용하셔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400만원입니다. 발행일자 4월 5일이고요. 발행인 우리 회사가 네모전자입니다. 누구한테? 신흥정밀에게 발행을 했단 말입니다. 지급기일은 만기일이 되겠죠. 2020년 7월 5일이며 국민은행 역삼 지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또 자료 3도 있네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나와있죠. 거래처 걸려야 됩니다. 4월 5일이고요. 원재료네요. 250만원을 주었습니다. 자,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료 1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중요하죠. 증빙서류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료 1은 원재료 구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급한 전자음이네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3은 원재료 구입 대금 중 일부를 계좌이체한 내역이다. 그러니까 4월 5일날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250만원 지급한 것은 원재료값 줬단 말이죠. 1,400만원은 음으로 줬네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할 것. 예, 입력할 때 전자를 선택하란 말이죠. 등록된 음과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 현황에 반영하시오. F3키를 이용해서 반영하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세가 가장 핵심입니다. 출발합니다.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주는 내용이죠. 왜? 원재료 매입하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주는 내용이면 매입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150만원 줬죠. 그래서 예가 됩니다. 자, 요게 1번. 항상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이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매입이면서 예가 될 때는 반드시 불공사유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TAT급 응시하시면서 불공사유 모르신 분 없으시죠? 큰일입니다. 만약에 내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은 큰일 났습니다. 빨리 몇 개 안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해 볼게요.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부금, 접대비, KTX, 항공권 관련 매입세. 세 번째, 승용차 임차와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 단 1000cc 미만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거 있죠.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입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 그리고 간이 사업자에게 구입한 매입세, 이런 것들은 다들 불공사유가 됩니다. 하나 더 있죠. 개인적인 지출의 매입세, 이런 것들은 다들 불공사유가 되니까 달달달달 꿰고 계셔야 됩니다. 원재료는 불공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빙 서류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면 과세가 되겠죠. 현금 영수증이면 현과, 카드 명세 쓰면 카과, 이렇게 됩니다. 합치면 매입 플러스 과세서 매입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가 1,500에 부가세 150, 실형 정밀이었고요. 문제에서 전자하라 그랬죠. 여기까지 상단 분계를 마무리 짓고 하단 분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간단한 거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재료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원재료 1,500과 부가세 150만원을 매입하고 1,400만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250만원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어음 처리죠. 어음 처리는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하면 지급음,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하면 받으럼,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내가 발행하면 미지급금,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남이 발행한 엄은 미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어음 처리가 핵심이 됩니다. 두 번째, 출제 의도입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F3키를 이용하여 자금 관리가 가능한 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분계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 1,500원, 원재료 1,500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가세 줬죠? 부가세 대급금 150만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250 줬죠? 문제 없고, 이 1,400만원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저는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최고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밝아오는 상거래 질서. 현금이 없으니까 두 번째 당좌예금도 없고 보통예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죠.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와야 됩니다. 같은 팀은 같은 변에, 그리고 다른 팀은 반대편에만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보통 예금 두 개 있네요.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신흥정밀입니다. 신흥정밀에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같은 거래치일 때는 거래처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걸려지니까. 보통 예금은 국민은행이었죠. 다르죠. 다를 때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적지 않으면 감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점이라기보다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반 전표, 일반 전표에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나오는 것들은 부분 점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완벽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거 분계죠. 분계는 현금 하나나 외상 하나가 딸랑 없기 때문에 혼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혼합하신 다음에 차변, 대변을 다 입력하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정답지에 보니까 1번 현금 됐던데요. 차변에 적고 대변에 현금 나와 있는데 1번 되어 있던데요. 저는 3번에도 맞습니다. 물론 1번에도 맞습니다.
3번을 하셔서 혼합을 하셔서 하단 분계만 정확하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가 힘드신 분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3번 하신 다음에 혼합을 하시고 하단 계정 과목을 다 적어버리면 정답으로 인정되니까 너무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답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격증 왜 따십니까? 이거 취업하기 위해서 따시는 거 아닌가요? 맞죠? 취업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면접 보실 때 혹시 점표 입력해 봤는데 이게 입금점표, 출금점표 이거 1번 써서 대부분 점검으로 처리하는데 3번 혼합해서 입력하시면 아마추어 티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왕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도 프로답게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계 1번, 2번, 3번 다 사용하기를 바라고 권장합니다. 급하시면 시험에서는 3번 하고 자격증 받아놓고 다시 한 번 더 익혀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잔소리가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 매입, 매출, 전표가 되겠죠. 눌러주시고, 자, 날짜는 4월 5일입니까? 0405. 자, 유형이네요. 자, 매입입니다. 매입이고, 여기가 되겠죠. 매입 과세는 51번이죠. 51번. 자, 분명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적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부속 서류, 즉 다시 말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다른 부속 서류, 부가세 관련 부속 서류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처럼 매입 매출 전표만 입력할 때는 이거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공급가부터 맞추시면 됩니다. 바쁘니까 안 하셔도 되고 실무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매입 매출 전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한 것이 부가세 부속 서류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에 이렇게 부속 서류들이 있습니다. 반영이 될 때는 꼭 품목, 수량, 단가를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속 서류에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공급가 1호 불불에 부가세 150 맞고요. 거래처는 신흥이죠. 신흥 됐고요. 다음 전자는 하라 그랬죠. 여는 1번입니다. 전자 입력은 1번, 분계는 3번. 자, 차변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맞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자, 대변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대변 4번이죠. 직업범 252번. 252번. 금액은 얼마? 14 뿔뿔.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자, 됐고요. 돈을 찍어 주십시오. 하단 분계 확인도 하고 우리 거래처도 그래야 되죠. 자,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인데 거래처가 다르죠. 반드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찍어 주시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입니다. 엔터.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날짜 4월 5일 맞고요. 매입이면서 과세 맞습니다. 1500에 150 맞고요. 거래처 신흥정밀 맞으며 전자입력 혼합 맞습니다. 하단 분계입니다. 차변 원재료 부가세 대거금 금액 맞고요. 대변 직업범 보통예금 맞고요. 금액과 금액 맞고 국민은행 보통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자금 관리. 왜? 전자음 있지 않습니까? 자, 자금 관리도 해야 되겠네요. 찍어주시고, 자금 관리는, 자, 자금 관리, 직업범이죠. 찍어주시고, F3입니다. F3.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하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부분들은,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입력해야 됩니다. 자, 번호가 있네요. 먼저, 자, 요 회색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번호는 F2키, F1을 일단 눌러보고,
없으면 입력하고 있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F2. 자, 지금 4월 5일날 입력이 되어 있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 이 번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없을 경우에는 이거 등록하는 거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수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즉 쉽지 않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하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음이 나왔을 때 입력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입력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발행일 4월 5일 맞죠? 별 문제 없고요. 만기일은 틀렸네요. 7월 며칠이었나요? 위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취급기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2020년 7월 5일이네요. 그래서 2020-0705 입력해 주시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역삼지점 맞죠? 예, 나머지는 문제 없네요. 그리고 닫기.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전자의 등록하는 거 F3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기까지 출제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 어떨 때는 2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4번. 대손의 발생과 설정. 대손,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전자 세금 계산서네요. 빨간색이니까 매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같아요. 한번 볼게요. 상호 네모전자 우리 회사가 팔았네요. 윤희 기계한테 팔았습니다. 문현태네요. 저하고 종시네요. 자, 2019년 11월 30일 날 팔았었네요. 이거 그래도 이게 대손 돈대였단 말이네요. 그렇죠.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세금 계산서가 왜 나왔나 이렇게 됐네요. 공급가 1200에 부가세 120입니다. 자, 기계장치를 매각했고요. 그리고 1200에 120입니다. 기계장치 팔면서 돈을 못 받았었네요. 자, 아무튼 이 돈이 떼였다, 대손이 발생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료 설명입니다. 1. 윤희기계에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발급을 했죠. 2019년도에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30일에 발급한 겁니다. 2020년 4월 30일 윤희기계의 파산으로 매각대금이 횟수 불능으로 확정되었다.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하지 않는다. 요 12만원은 120만원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대손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는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죠. 부가세 신고 때, 확정신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 내용은 핵심 포인트가 매출 채권 이외의 대손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래 내용은 이거 미수금이죠. 왜? 기계장치 팔고 돈을 못 받았잖아요. 돈을 못 받으면 외상매출금 아니면 미수금이 되는데, 기계장치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대손 발생하여 대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미수금 132만원이 대손 발생하여 대손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손 처리하려면 대손 충당금이 넉넉하면 대손 충당금에서 꺼내 쏘면 되고,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 상각비, 아예 없을 때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조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출 채권의 부족분은 대손 충당금은 대손 상각비로 됩니다. 그러니까 떼인 것이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을 음일 때는 대손 충당금과
대손삼각비로 처리되지만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타의 대손삼각비로 처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은 미수금이죠.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닙니다.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조회하셔서 넉넉한 부분은 있는 부분은 대손충당금이고 부족 부분은 대손삼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삼각비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대손충당금 조회와 기타 대손삼각비의 요거 잘못했네요. 기타의 대손충당금이라고는 없죠. 기타의 대손삼각비입니다. 대손삼각비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알고 있나요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일반 전표에서 총계정 원장에서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서 어떤 거 총계정 원장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자 01월부터 나와 있고요. 미수금 한번 해볼게요. 미수금. 자, 보시면 미수금 코드가 120번이지 않습니까?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이 코드 120번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21번이 됩니다. 항상 더하기 해당 자산에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은 121번 나왔습니다. 잔액을 한번 볼까요?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150만원이 있네요. 일부 있죠? 일부 있습니다. 이만큼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가 기타의 대손삼각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돈 떼였습니다. 무엇이 떼었습니까? 미수금이 떼였습니다. 1320만원 대손 처리해야 됩니다. 150만원이 있었죠. 121번 대손충당금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의 대손삼각비라는 거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팀 짜고 빚자 나왔죠. 비용이 발생했네요. 참고로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고요.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 틀리신 분은 대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신 것은 이것을 대손삼각비 800번대로 해서 틀렸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 틀린 것은 이거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조회하지 않으셔서 틀렸을 확률도 높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오니 대손 처리는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연표 4월 30일 0430 차변. 자, 대손충당금이죠.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고요. 금액은 1500불. 또 차변 3번 기타의 대손삼각비죠. 기타. 자, 여기 보시면 기타의 대손삼각비가 있습니다. 영업 외 비용이죠.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11700불 이렇게 되겠네요. 대변 4번 미수금이죠. 120번. 거래처는 누구였나요? 윤이네요. 윤이.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금액은 13200불.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4월 30일 날짜 맞고요. 차변 121번 대손충당금. 차변 934번 기타의 대손삼각비 맞고요. 대변 미수금 윤희기계 거래처 걸려있고요. 금액 각각 하단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320만원씩. 예, 맞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이름으로써 실무죠. 실무 1강, 전체적으로 볼 때는 2강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점 정리 필요하시면 메일 보내주십시오. DAT 이거 요점 정리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점 정리한 것들이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화면 보고
적기 힘드시잖아요. 이거 적기 힘듭니다. 물론 뭐 적으셔도 관계없고요. 메일 주소,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 파일 자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메모하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